나이 들어도 친구 없으면 불행하다고 믿는가? 착각이다. 오히려 그 집착이 당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 진짜 문제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최고의 친구로 만들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제 남의 시선, 억지 웃음,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끝낼 시간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더 적게 만나고도 더 행복해지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줄어드는 현상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징후다. 우리는 일정과 역할이 겹겹이 쌓이는 인생의 중반 이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배분할지 훨씬 전략적으로 결정한다. 심리학의 사회정서 선택성 이론이 설명하듯 청년기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기회를 탐색했다면 장년기에는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소수에게 초점을 좁힌다. 이 과정에서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에게 에너지를 돌려주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직장과 가정, 건강과 재무 같은 현실 과제가 늘어나면서 관계 유지의 거래 비용, 약속 조율, 예의상 만남, 경조사 관리, 끝없는 메시지 응대, 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슬림화한다. 동시에 자아 정체감이 선명해지면서 취향이 아닌 활동, 공감 없는 대화, 피곤한 농담을 감내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소모적으로 반응하던 습관 대신 나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고독의 기술이 자리 잡는다. 혼자 떠나는 짧은 여행, 계획 없는 산책, 몰입, 독서와 기록, 손을 움직여 만드는 취미,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 같은 사소한 의식들은 외부 자극에 분산된 주의를 회수하고 얕은 소통으로 새는 감정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이것은 사람이 싫다가 아니라 혼자 있을 줄 안다는 능력의 성장이다. 과거의 친구 지형도 또한 재평가된다. 학창 시절의 우연과 근접성에 의해 형성된 친분은 시간이 흐르며 공통 분모를 잃을 수 있고 초기 커리어의 정보 교환 중심 네트워크는 역할이 정착될수록 효용이 줄어든다. 반대로 지금의 나와 같이 속도를 맞추는 소수의 연결은 더 깊어진다. 기술 환경 역시 변수를 제공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비동기적 소통은 항상 연결의 압박 없이도 취향 기반의 얕고 가벼운 연결을 유지하게 해주고 우리는 필요할 때만 문을 여닫는 방식으로 사회성을 재설계한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관계의 폭을 줄이고 깊이를 조정하는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높아질수록 삶 전체의 품질도 올라간다. 내 일정을 타인의 메시지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설계한 루틴 위에 타인을 초대하는 주체성, 이것이 중년 이후 관계의 새로운 규칙이다. 결국 우리는 더 적게 만나되 더 충만해지고 더 조용해지되 더 선명해진다. 친구의 수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 기준이 되는 순간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회복이며 선택된 소수와의 만남은 특권이 된다. 친구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순간은 대개 관계의 목적이 흐려졌을 때 시작된다. 표면상 우정이지만 내면은 이익 교환, 정보 접근, 체면 유지, 경조사 의무로 결박된 채 움직이는 경우 우리는 시간, 에너지, 돈이라는 핵심 자원을 과소비하고 대가성 기대를 떠안는다. 만남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비용이 될 때, 약속 조율과 선물 추기, 조의 회비가 반복되며 생기는 사회적 부채는 보이지 않는 장부를 만든다. 이 장부는 위기일수록 독이 되는데 상대는 그때 내가 해줬잖아 라는 회상으로 선택을 압박하고 우리는 의리라는 도덕 언어로 스스로를 무리한 결정을 향해 몰아붙인다. 비교와 질투도 치명적이다. 친구의 승진, 자산, 자녀 성취는 곧바로 내 삶의 성적표가 되어 자존을 잠식하고 칭찬 뒤에 숨은 미묘한 평가와 농담은 관계의 온도를 1도씩 낮춘다. 사적 정보 공유는 또 다른 위험을 낳는다. 커피 한 잔의 하소연이 단톡방의 가십으로 순환하면 평판 리스크는 통제 불가능해지고 우리는 말수를 줄이며 스스로를 검열한다. 재무 사업이 섞일 때의 손상은 더 크다. 소액 대여가 미수로 굳어지면 우정은 채권 채무로 변질되고 동업, 보증, 명의 대여 같은 결정은 생활 기반을 뒤흔든다. 생활 리듬 역시 교란된다. 밤늦은 전화, 즉흥 만남, 주말 일정 독점은 수면, 운동, 학습 루틴을 무너뜨리고 감정적 대기, 메시지에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은 집중력을 고갈시킨다. 같이 불일치는 교묘한 동조 압력으로 구현된다. 소비 중심 모임은 검약 습관을, 냉소적 대화는 장기 목표에 대한 낙관을 침식하고
음주, 도박, 투기 같은 고위험 행동은 다 같이 하니 괜찮다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심리적 계약도 문제다. 친구면 당연이라는 말은 경계가 불분명함을 드러내는 신호로 여기서 당연함은 언제나 더 많은 시간, 돈, 감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만 확장된다. 나아가 과시형 네트워킹은 관계의 양을 성과로 오인하게 만들고 친구가 많다는 허영은 실제로는 취향과 리듬이 맞는 핵심 인간관계를 가린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나쁘게 태어난 친구가 아니라 목표, 경계, 자원 배분 원칙 없이 유지되는 관계 구조다. 해결은 단순하다. 관계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기쁨, 성장, 안정, 경계의 언어를 선명히 하며 시간, 돈, 정보, 감정의 한계, 루틴을 최우선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 이 세 가지만 바로 세워도 친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의 80%는 사라진다. 정약용이 말한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다. 얻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오래 지키는 일이다. 기준은 단순한 호감이나 추억이 아니라 가치, 격려, 자기인식이라는 세 축이다. 첫째, 가치의 공유란 취향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정직, 절제, 성실, 배려에 대한 합의다. 같은 영화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돈, 명예 앞에서의 태도가 어긋나면 결국 균열이 온다. 둘째, 격려는 빈말이 아니라 상대의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구체적 도움이다. 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번 주 너의 계획은 무엇이며 내가 제거해줄 장애물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태도, 성공 소식을 질투 없이 확대 재생산해주는 행동이 그 증거다. 셋째, 자기인식은 서로를 거울로 삼아 맹점을 드러내고 아픈 피드백을 품위 있게 주고받는 능력이다. 여기서 몇 가지 리트머스 테스트가 작동한다. 내가 잘 됐을 때 그가 즉시 축하를 보내고 추가 정보를 캐지 않는가? 내가 거절을 표현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털어놓은 약점이 제3자의 입에서 새어나오지 않는가? 내 결핍을 빌미로 돈, 시간, 편판을 끌어다 쓰지 않는가? 약속과 시간 감각이 일관된가? 반대로 내가 그의 같은 수준의 신뢰와 존중을 돌려주는가도 점검해야 한다. 좋은 친구는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좋은 버전으로 밀어올리는 사람이며 대화가 끝나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다. 유지의 기술도 분명하다. 관계의 빈도보다 질을 높이고 자주 보기보다 의미 있게 보기, 경계의 언어를 선명히 하며 시간, 돈, 정보의 한계를 사전에 합의, 피드백의 규칙을 만들고 사실, 해석, 제안을 구분, 갈등 복구 프로토콜을 갖춘다. 감정의 진정, 사실 확인, 책임 배분, 행동 약속, 재발방 점검. 돈거래 보증, 명의 대여 등 신뢰를 파괴하는 고위험 요소는 애초에 금지하고 공동의 창조적 목표, 함께 배우기, 프로젝트, 건강 루틴을 하나쯤 두어 관계를 소비가 아니라 축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면 배우자가 최고의 친구라는 말이 공허한 격언이 아니라 실용적 진실임을 알게 된다. 일상, 재정, 건강, 미래 계획을 공유하며 서로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존재가 배우자이기 쉽기 때문이다. 결국 정약용식 기준에서 진정한 친구는 내 삶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맞추며 필요할 때 한 발 물러나 경계를 지켜주고 필요할 때 한 발 앞으로 나와 용기를 건네는 사람이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 한 명이면 족하다. 가족과 자신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 관계가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간관계의 무게중심은 서서히 직장 동료와 가족 쪽으로 옮겨간다. 이는 단순한 친밀도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전환이다. 직장은 생계와 경력, 즉 경제적 기반을 좌우하므로 동료와의 협력, 신뢰, 평판 관리가 필수적이며 가족은 정서적 안정과 장기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 특히 부모, 자녀, 배우자 관계는 단발성 만남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함께 설계하고 맞춰가는 지속적 관계이기에 여기에 생기는 균열은 삶 전체를 뒤흔든다. 나와 직접 혈연 혼인으로 묶인 사람들만이 위기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정서적 개입을 할 수 있고 장기 요양, 경제적 지원, 심리적 회복까지 책임질 수 있다. 반면 친구는 아무리 가까워도 그 책임과 권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위기 시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더 근본적으로 모든 관계의 최종 기반은 자신과의 관계다. 자기 인식이 부족하면 타인의 기대와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 돌봄이 무너지면 가족에게조차 건전한 에너지를 줄 수 없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이 들어 행복을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신체 건강과 정신적 회복력을 관리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명상, 독서, 취미 같은 심리적 영양 공급이 필수다. 동시에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명확히 세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타인의 평가나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 우선순위는 나 가족 그 외로 재편된다. 나를 먼저 지키고 가족과의 신뢰, 존중, 배려를 기반으로 관계를 강화하며 그 외의 사회적 연결은 부가적, 선택적 자원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구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친구의 부재로 불안해하지 않고 가족의 이해 부족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조차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인간관계의 토대이자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삶의 전략이다. 힘든 상황일수록 친구를 찾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관계의 현실과 인간 본성의 한계를 직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 특히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친구라면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마치 가족처럼 달려올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생활비를 부탁하는 연락은 친밀함과는 무관하게 상대의 생존 본능과 리스크 회피 본능을 자극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의 재정적, 정서적 안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거절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다. 문제는 이 거절이 단 상황 판단이 아니라 배신으로 해석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도움을 받지 못한 서운함은 과거의 모든 관계 경험 위에 덧칠되며 심지어 20, 30년 쌓아온 인연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이전과 같은 신뢰로 돌아가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힘든 시기에 만나는 친구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점이다. 내가 절망과 불신에 잠겨 있으면 상대의 모든 행동과 말이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작은 농담도 비아냥처럼 들리고 무심한 표정도 냉정한 단절로 느껴진다. 이런 왜곡된 인식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몰아간다. 게다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래형 도움을 요구한다. 이번에만 부탁해라는 말 뒤에는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숨어 있고 이는 상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해 관계의 온도를 낮춘다. 반면 내가 안정적일 때는 친구가 많아 보인다. 모임에 나가면 웃음이 많고 주변이 활기차다. 그러나 위태로워지면 연락은 끊기고 주변은 조용해진다. 이것은 친구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상황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든 시기일수록 타인에게 기대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기대를 거둔 자리에 자기 돌봄을 채워 넣으면 관계의 상처도 최소화된다. 재정, 건강, 정신 모두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친구 찾기보다 나를 회복시키는 루틴, 규칙적인 생활, 정보 수집, 기술 습득, 건강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그렇게 하면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불필요하게 끊어진 관계를 후회할 일이 없고 오히려 관계를 선택적으로 재정비할 여유가 생긴다. 힘든 시기에 친구를 찾지 말라는 조언은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생존법이다. 친구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성향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이 행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유지의 피로가 행복을 잠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에너지의 총량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체감한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약속을 잡고 여행을 가는 데 쓰이는 시간과 체력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한 번의 외출, 한 번의 모임이 회복까지 하루 이상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이점이 선명해진다. 혼자 TV를 보거나 영화를 감상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취미에 몰입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얻는 만족감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얻는 즉각적 자극보다 오래 지속된다.
특히 대인관계는 미묘한 눈치 읽기와 감정 조율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소모가 전혀 없다. 게다가 혼자 있을 때는 하루의 리듬을 100%내 의지대로 설계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메뉴, 이동 경로, 휴식 방식, all 자율이다. 사회적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도 큰 장점이다. 친구를 자주 만나면 대화 속에서 은연중에 생활 수준, 자녀 성취, 경력 발전 등의 비교 지점이 등장한다. 반면 혼자 보내는 시간은 비교의 무대 자체를 없애고 나만의 속도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게 한다. 심리학적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외부 인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자존감이 안정적이며 내적 동기가 강하다. 이들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 만족을 우선시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친구를 만나야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관계에 끌려다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만 만남을 선택한다. 이 선택권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결과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성향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삶의 효율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다. 친구와의 만남은 없으면 결핍이 아니라 있으면 보너스가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주인이 된다. 친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관계가 편해진다. 핵심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와 영원한 우정 신화를 해체하는 것이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약속도 예의 때문에 수락하고 연락이 늦으면 미안함을 과하게 느끼고 모임에서 빠지면 소외될까 두려워한다. 이 감정의 뿌리는 희소성 착과 매몰 비용 편향이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 끊기 아깝다. 지금 안 만나면 다음은 없다는 믿음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집착을 끊는 실천은 기술적이어야 한다. 우선 반응 속도를 늦춘다.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하던 습관을 끊고 하루 2, 3회만 답장하는 응답창을 정한다. 다음으로 관계의 빈도를 재설계한다. 자주 보기 대신 목적형 만남만 유지하고 이유 없는 반복 모임은 과감히 중단한다. 경계의 언어를 훈련한다. 이번 달은 개인 일정이 많아 일정 잡기 어렵습니다. 대화 주제가 불편해서 이만하겠습니다처럼 단호하지만 정중한 문장을 미리 준비해둔다. 소셜 피드도 다이어트한다. 비교와 포모를 자극하는 계정은 언팔 숨김 처리하고 나의 리듬을 지켜주는 정보만 남긴다. 집착의 열을 식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점 놓침의 기쁨을 체득하는 것이다. 모임을 거절하고 확보한 90분을 운동, 독서, 정리, 창작으로 즉시 채워 넣어 거절이 곧 이익이라는 체감 증거를 쌓는다. 관계의 건강도는 에너지 잔고로 점검한다. 만남 전후로 컨디션, 집중력, 자기 존중감이 상승하는지 기록하고 음주, 비교, 뒷담화, 과소비로 귀결되는 회동은 규칙적으로 제외한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 프레임을 버리고 내 삶의 설계자 프레임으로 바꾼다. 모두에게 친절하려다 누구에게도 선명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나와 가족, 그리고 극소수의 핵심 인연에게만 최상급 시간을 투자한다. 그 순간 친구는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선택된 특권이 되고 관계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삶의 성장을 가속하는 자산으로 전환된다. 집착을 버리는 건 차갑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와 타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하고 만나면 몸이 먼저 경직되는 사람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둬야 한다. 신호는 분명하다. 대화가 시작되면 곧바로 비교, 평가, 충고가 쏟아지고 농담을 빌미로 자존을 긁고 내 성취에는 질문 폭격과 깎아내리기가 따라오며 내 실패에는 호기심 어린 구경꾼의 눈빛이 비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에너지 절도다. 만남 전후 심박이 오르고 턱이 굳고 어깨가 솟는다면 이미 경계가 침해된 것이다. 대처는 정교하고 단호해야 한다. 첫째, 말의 위계를 재설정한다. 그 주제는 불편해서 여기서 멈출게요. 그건 내 경계라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내 일정은 내가 정합니다. 금요일 오후만 가능해요. 처럼 짧고 명료한 문장으로 대화의 레일을 바꾼다. 둘째, 관계의 리듬을 통제한다. 즉흥 호출, 밤 연락, 주말 독점은 원칙적으로 거절하고 필요할 때만 미리 정한 시간, 장소, 목적으로 만난다. 셋째, 정보 노출을 제한한다.
재정, 가족, 건강 같은 핵심 데이터는 필요 최소 원칙으로 관리하고 하소연을 소비하는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답한다. 넷째, 삼진 아웃 규칙을 둔다. 같은 무례가 3번 반복되면 설명을 중단하고 접촉 빈도를 구조적으로 낮춘다. 다섯째, 선을 넘는 유형. 상시 비난가, 성과 비교가, 뒷담화가, 요구 과다형, 비밀 누설형, 술자리 강요형, 돈거래 유도형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특히 친구끼리 당연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경계 파괴의 전조다. 기억하라.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정되고 그 외 모든 관계는 분명한 선 위에서만 건강하다. 불편함을 참는 미덕은 관계를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선긋기가 유일한 구제다. 내 시간, 돈, 정보, 감정은 자산이며 이를 지키는 언어는 차가움이 아니라 책임감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나와 가족,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소수에게만 충분히 좋은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선을 세우는 순간 불필요한 소모가 사라지고 남은 관계의 질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좋은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로 계산되는 희소 자산이며 인생의 변동성을 낮추고 방향성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소수의 지지대다. 희소하기에 가치가 크고 가치가 크기에 유지비용을 치러도 남는 장사가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우정이 생애 주기와 환경 충격, 결혼, 출산, 이사, 소득 격차, 건강, 신념 변화를 거치며 자연 감쇄한다는 점이다.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반감기가 존재하고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속도와 궤도가 달라지면 마찰이 생긴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가지다. 첫째,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기능으로 평가한다.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끝나면 마음이 정리되고 용기가 생기며 행동이 촉발된다. 대화의 70%가 미래지향적이고 경계를 시험하지 않으며 내 고유 리듬을 존중한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프라임급이다. 둘째, 드문 만큼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자주 보기보다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깊게 만나고 함께 배우고 만들고 건강을 챙기는 공동의 누적 활동을 1가지 이상 둔다. 우정은 소비가 아니라 축적일 때 오래간다. 반대로 감정만 소모시키고 비교와 질투를 촉발하며 루틴을 깨뜨리는 인연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감사 종료가 필요하다. 짧은 메시지로 그동안 고마웠다. 지금의 나는 다른 리듬을 선택한다라고 정중히 선을 긋고 기록과 추억은 남기되 시간과 에너지는 회수한다. 희소성은 새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느슨한 친밀성이 강력한 작동 방식을 갖는다. 가끔 안부를 주고받고 필요할 때만 문을 여닫는 연결이 오히려 장수한다. 이 느슨함 속에서 새로운 진짜 친구가 뒤늦게 등장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친구라는 낭만을 내려놓고 갱신 가능한 계약이란 현실을 받아들일 때 더 평안해진다. 선택된 소수를 공들여 지키고 떠날 인연은 품위 있게 보내며 비워진 자리는 나와 가족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으로 채운다. 그 순간 우정은 불안정한 변수에서 삶을 견인하는 고정 자산으로 재분류된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인간관계 관리 원칙은 3가지로 압축되며 이를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 효과가 폭발한다. 첫째, 위기 시 친구를 찾지 않는 원칙은 내 삶의 비상 매뉴얼로 구체화한다. 재정, 건강, 감정이 흔들릴 때는 72시간 타인 의존 금지 규칙을 가동하고 정보 수집 대안 목록 실행 계획 리스크 점검의 4단계, 돈 거래, 보증, 명의 대여는 영구 금지. 조언은 전문가 채널만 통과시키며 일상 루틴, 수면, 식사, 운동, 정리, 최우선 자산으로 보호한다. 둘째, 나는 친구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를 탐지하는 성향 점검은 주간 단위로 자동화한다. 에너지 장부를 만들어 만남 전후 집중력, 기분, 자기 존중감의 변화치를 -2+2 스케일로 기록하고 -1 이하가 3회 누적되면 그 관계는 감축 대상, +1 이상이 3회 누적되면 유지 강화 대상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관계 포트폴리오를 적용한다. 핵심 인연, 최대연 3명, 월 1회 깊은 만남, 느슨한 연결, 분기 1회 안부, 프로젝트 동료, 목적형 기한형, 보류 6개월 관찰, 종료 감사 메시지 후 에너지 회수. 셋째, 불편한 사람과의 거리 두기는 경계 언어, 리듬 통제, 정보 최소화의 3중 방어로 구축한다. 즉답 대신 응답 시간대를 고정하고 하루 2, 3회, 즉흥 호출, 야간 연락, 주말 독점은 원칙적으로 풀어. 사적 데이터는 층위별 공개, 일상 경미 중요를 나눠 중요 정보는 비공개.
반복물에는 삼진 종료 후 재접속 지연 최소 90일. 이 세 원칙이 작동하려면 일정과 지표가 필요하다. 월 1회 관계 점검 1회 연락 주도성 지수, 먼저 연락 vs 응답 비율, 루틴 보호율, 수면 운동 학습 목표 충족률, 비교 유발 지수, 만남 후 SNS 탐색 소비 충동, 자기 비난 발생 여부를 기록 시각화하고 분기 1회 사회성 리셋으로 모임, 단톡 팔로우를 재정렬한다. 동시에 나 자신이 최고의 친구라는 선언을 행동으로 만든다. 매주 나와의 약속 2개 X, 매일 20분 셀프 코칭, 오늘 집중할 10가지, 피해야 할 10가지, 감사인가지, 월 1회 4시간 혼자만의 리트릿, 디지털 오프, 산책, 독서 정리.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소수면 충분하다. 핵심 인연에게는 시간을 예고 가능하게, 대화는 미래지향적으로, 만남은 소비가 아니라 축적, 함께 배우기, 운동, 프로젝트로 설계한다. 반대로 루틴을 깨고 비교와 질투를 키우며 돈, 시간, 평판을 갉아먹는 연결은 과감히 종료하라. 끝으로 건강을 최상의 의제로 격상한다. 수면 7시간, 주 150분 유산소, 근력 2회, 정제당 알코올 규칙, 정기검진. 몸이 무너지면 우정도 의미 없다. 오늘 바로 캘린더에 관계 점검일과 나와의 약속을 넣어라. 원칙은 선언이 아니라 일정으로 존재할 때만 현실이 된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을 단단하게 해주는 소수면 충분합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건 가족, 그리고 나 자신뿐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평생의 평안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고 진짜 소중한 사람과 나를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지도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깊게 바꿀 통찰을 전하겠습니다.